오늘은요, 이제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제 중학교 1학년 상편의 마지막 단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좌표평면과 그래프도 즐겁게 쉽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좀 강의를 좀 짧게, 그래야 우리가 좀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고, 그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순서쌍과 좌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질문을 선생님이 건네고 싶은 게, 자, 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할까? 자, 직선 위의 좌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직선이 하나 있어야겠지? 자,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수직선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기준이 그래요.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 써놓은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두고 양수, 음수 우리가 유리수 때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하냐라고 할 때 이 수직선 위에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을 A라고 칭한 다음 밑에 수를 3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직선 위의 점의 좌표가 정하게 되는 거죠. 그 수를 수직선에 대응한다.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이쪽으로 잡아온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래요.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선상에서의 좌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다음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3 있죠? 그래서 A 쓰시고 괄호한 다음에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도 B라는 점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하고 0 이렇게 쓰건 C도 괄호 열고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5와 -4 사이의 가운데 반띵이잖아. 반띵은 이게 2분의 1이잖아. 한 칸이니까. 그래서 -5 0.5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5가 되니까 이번에 문제 A의 좌표는 -4.5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같은 원리로 B는 그렇지 -1.5, 그 다음 C도 그래요. 0부터 0.5 갔으니까 0.5 이렇게. 선생님 분수로 쓰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분수로 쓰든 소수로 쓰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그 문제의 상황을 조금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자, 세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A가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여기 A구나. 너 A야.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3은 1.5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요 1과 2 가운데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 너는 B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 3분의 10은 3분의 9가 3이잖아요. 이게 3분의 9란 말이죠. 근데 이게 3등분 이렇게 ตึ 해놓고 하나 더 간 거니까 그래 여기다 쭉 찍고 C 이렇게 쓰면 이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된 겁니다. 쉽죠? 네. 그 다음, 자, 이번엔 평면이야, 여러분. 평면. 아까는 우리가 수직선이었잖아. 수직선인데 이번엔 평면이에요. 그래서 평면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우리 이거 무슨 축이었니? 아니, 무슨 축이래. 미안. 이게 뭐였어요? 수직선이었죠? 수직선을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이 직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직교하게 만들어 두고 요 크로스에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고 정할 거야.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로선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로 갔죠? 여기 0이니까. 그리고 여긴 플러스로 가죠? 그죠? 근데 이 가로선을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이 플러스 쪽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90도 이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90도의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도 플러스구나.
그죠? 여긴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4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 윗상단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제1사분면. 그리고 얘는 2사분면.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함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3사분면. 얘는 4사분면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각 사분면의 부호를 이해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1사분면은 그래요. 여기 플러스가 만나니까 그래 좌표상 플러스 모두 다 양수인 애들만 오게 되는 거고 2사분면은 여기가 왼쪽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오른쪽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게 될 거고 3사분면은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주겠죠. 4사분면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4사분면의 부호를 정하는 거다. 1사분면은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칭한다고요?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 아시겠죠? 네, 좌표 어떤 그 점의 좌표 위치를 우리가 이제 지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지정이 되는 거야. 뭐 위치를 지정하는 어떤 크기가 있는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사실 되게 유식하게 선생님 좀 뽐내 볼까? 이거 벡터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벡터맨 할 때 그 벡터. 이건 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좀 있어 보이게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점 A, B, C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라 그랬으면 그럼 여기 A를 땅 찍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항상 읽을 때 여러분 가로 먼저 읽고 세로 나중에 읽어. 아,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요렇게 왔을 때 얘기를 안 했구나. 요 가로선에 있는 축을 우리가 X축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래, 큰일 날 뻔했네. 이 가로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해서 가로선의 이름이 X축, 세로선의 이름을 Y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콤마라고 썼잖아. 어떤 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써질 때 가로선 얘는 뭐라고요? 가로선 읽고 얘는 세로 읽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로는 사실 X의 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X의 값, 또 세로는 여기 Y의 값을 읽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X, Y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바로 문제의 연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는 봐요. 이렇게 가로선의 위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가로 X의 값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는 3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A의 X좌표는 3인 거예요. 가로선의 X값. 그리고 Y는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죠. 요 Y, 이게 올라가면 요 길이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아, 얘는 2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A의 Y좌표는 2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점의 좌표를 읽는 법.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B도 가보니까 이게 축에 걸려있네. 축. 여러분 축에 어떤 점이 표현됐다는 건 X축이라는 건 아직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엄청 유명은 아니고 많이 나옵니다.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Y는 항상 0이에요. 여기는 어떤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Y축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지. X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원점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잖아. 가로로는 움직이지 않고 세로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X는 0이고 그래. Y의 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B 뭐 이렇게 써보자고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 위의 점. 축 위의 점은 4사분면 위의 점은 아니죠. 4사분면 위의 점은 아니고 그냥 축 위의 점. 원점도 그냥 축 위의 점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됩니까? X좌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B좌표를 읽어줄 때는 마이너스 3, Y는 0이다. 왜? Y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C도 X부터 읽어주기 위해서 여기 왼쪽으로 한 칸 갔죠? 왼쪽으로 한 칸 갔고 밑으로 두 칸 갔으니까 오케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한 칸. 밑으로는 마이너스 2칸.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0. 뭐 이렇게 해결하시면 1번 답은 오케이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엔 찍어보자. 자, 찍어보자. D는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X좌표국이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서 위로 두 칸만 올라가요. 해서 여기가 바로 그렇지. D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E는 0,0이에요. 그럼 X의 출발 0에서 위로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3 찍고 여기를 2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F도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내려가는 거. 위에다 쓸까? 그래서 한 칸 이렇게 가서 요 점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F라는 점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 내가 물어보겠지.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수직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그래요. 색깔이 그래, 화려하게 보죠. 그래. 자,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좌표가 찍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이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죠. 여기가 5였어.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요 5라는 점을 B라고 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 야, 여기 선분 AB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가로서 쭉 끊어봐요. 그러면 B는 사실 요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온 길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온 길이니까 AB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길이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5라는 점의 좌표에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를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되죠?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빼주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8이라고 구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쉬운데 조금 더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싶은 친구는 여기 0이라는 좌표가 기준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에요? 3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지? 5칸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는 8이라는 길이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치? 그리고 또 이래도 돼. 선생님 뒤에서 무조건 앞에 걸 빼야 되나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앞에 점에서 뒤에 점을 빼신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무슨 값? 그렇지. 절대값을 붙여서 8이라고 얘기해도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죠? 좌표평면은 몇 개의 면으로 나눠지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시 말하지만 요 선, 가로선은 X축, 얘는 X축은 4사분면이 아니고요. 면이 아니니까 선이죠. 얘도 Y축은 면이 아니죠. 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얘가 몇 사분면인지 얘기해보래.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왼쪽 오른쪽. 그렇지, 2사분면이구나. 얘는 오른쪽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죠? 4사분면이구나. 얘는 오른쪽 위쪽 1사분면. 그치? 얘는 왼쪽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4사분면. 4 숫자 4 4개의 사분면. 이렇게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좌표평면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칭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접어 올린다는 얘기거든. 접어 올려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역시 축이 있어요. 자, X축부터 해볼게. X축에 여기 점이 여기 하나 빵 찍혀 있어. 여기 점을 우리가 편의상 여기 3, 여기는 뭐 Y축은 없지만 뭐 3,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축에 대칭하라라는 거는 요 길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접어라라는 거예요. 접어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으래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게끔. 그러면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치?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 X의 좌표는 변화가 없겠지. 그런데 위로 한 칸 올라간 거랑 똑같이 밑으로 한 칸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 마이너스 1이 되죠. 결국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y축의 대칭을 해래. 그럼 여기 있는 좌표를 하나 찍어보자. 자, 여기가 뭐 음수 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 1,4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접어야지. 그치? 어떻게 접으려고? 이렇게 접혀야죠. 요 길이랑 똑같아지게. 자, 그러면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잖아. 그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요 y 값은 변화가 그렇죠. 없죠.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이라고 잡았으니 여기도 1만큼 가야 되죠. 1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가니까 부호가 플러스. 아하.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군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봐. 여기 있잖아.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의 좌표를 편의상 뭐 2,3이라고 정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접을 때 이렇게 접히는 거야.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와서 이렇게. 요 길이랑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얘를 이렇게 이제 좌표로 찍는다면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가 있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만들면 요 마주보는 이 직각삼각형이 있죠.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이제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도형을 얘기하겠죠. 완전히 포개일 수 있다. 그럼 완전히 포개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거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였던 좌표를 똑같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얘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 밑으로 올라갔던 이 3이 밑으로 3만큼 내려가라는 얘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유심히 보니까 원래 있던 좌표와 원점 대칭된 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은 부호가 반대. 오케이? 자,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은 여러분 둘 다 바뀝니다. 문제 가보죠. 자, 그래요. 마이너스 5,5 x축 대칭 누구의 부호가 바뀝니까? 그렇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y축 대칭은요. 그래요.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1,5가 돼야 돼요.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바뀌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점 a,3과 점 2,b가 원점 대칭 밑줄 찍찍 그러면 2였다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3이었다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오, 너무 쉽게 끝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B는 그래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좌표표면 연습이었는데 뭐 이 그래프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 배웠잖아요, 여러분. 여기 좌표평면 이렇게 x축, y축 그린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점들을 막 찍는 거야. 어떻게 점들을 이렇게 찍고 이 점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뭐 직선으로 이루어져서 그쵸? 어떤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뭐 흔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들의 흔적. 어떻게 멋있지? 그 어떤 관계들이 오는 점들의 흔적을 이은 걸 우리는 그래프라. 이을 땐 선으로 이어도 되고요. 그렇죠? 곡선으로 이어도 되고요. 이런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은 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좌표평면에다가 뭐 제시하는 값들을 찍으세요. 뭐 1, 몇, 뭐 1,1, 그 다음 2,2 찍죠? 0,0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x랑 y랑 같은 점들로 연결된 x랑 y랑 같은 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몇 개의 연습을 통해서 그래프 단원은 쉽게 끝내볼게요. 자, 민재는 500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책을 대여 도서관까지 걸어갔다가 책을 대여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 그래서 민재가 집을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출발한 거예요. 집에서 쭉 가서 갔지. 쭉 갔어. 쭉 갔어. 이게 뭐야 여긴. 이게 도착했다는 얘기잖아. 왜? 집과의 거리가 500이 된 거 아니야. 500m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집이고 도서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m 떨어져 있대. 그래서 쭉 막 얘가 가는 거잖아. 그 갔어.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갔다가 여기 뭐 멈췄네. 이 멈췄다는 건 뭐 할까 이게? 그래 대여하고 있는 거야. 책 고르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았겠지. 도서관에 있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12분 후부터 다시 얘가 그래 집으로 돌아와서 18분 만에 집에 다시 돌아온 거야. 뭐 이렇게 빨리 도서관에서 금방 반납 뭐 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니? 여기 갔다가 여기 몇 분부터 6분부터 12분 동안 즉 6분 동안 이 아이는 책을 뭐 반납했대. 책을 대여하고 그죠? 뭐 반납이 아니구나. 그래 뭐 이렇게 좀 책은 좀 시간 들여 빌려야지. 여튼 6분 동안 고르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이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18분이죠. 출발한 지 3분 후 그러면 출발한 지 3분 후 그랬으니까 여기 가볼까요? 여기 3분 하고 만난 요점 그래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야? 200m 떨어져 있는 곳이죠. 자 도중에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냐? 아까 했죠. 이게 멈춰 있다는 건 이제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러니까 대여하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면 6분 동안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그림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자 1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각에 따른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니까 점점점 태양의 고도가 올라지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니은이 적합하고요. 자동차 이동 시간에 따른 남은 연료. 그러니까 이제 만땅을 채우고 아빠가 출발하셨는데 점점점 연료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닥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어울릴 거고. 농구공을 지면에 던졌을 때 지면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빵 던지면 얘가 갑자기 여기처럼 빵 튀겨가는 건 힘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힘이 점점점 줄어드니 튀어오르는 높이들이 줄어나가는 그렇죠. 디귿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프의 해석은 사실 거저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좌표 평면과 그래프 중에 뭘 얘기할 거냐면 정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상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좌표 평면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꼼꼼하게 23분짜리니까 20분 내의 강의니까 2번, 3번 조회수를 높여주시면서 여러분의 개념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